핵심 18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 등가회로. 우리는 변압기 등가회로를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간이 등가회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간이 등가회로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등가회로를 그려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등가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형태로 보통 그림을 그리죠. 자, 이게 변압기 등가회로고요. 물론 간이 등가회로 해서 이 부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를 1차로 환산하거나 1차를 2차로 환산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2차를 1차로 환산하거나 1차를 2차로 환산하는 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기본 개념 문제로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여자회로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자회로. 이렇게 말하고요. 이 여자회로는 여자 컨덕턴스와 여자 서셉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를 무부하, 다시 말해서 개방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2차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여자회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2차가 개방되면 여기에 있는 1차 전류도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여자 서셉턴스와 여자 컨덕턴스가 있다 보니까 1차 전류가 흐릅니다. 그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 여자회로에 흐르는 여자 전류가 되는 거죠. 이걸 무부하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전류. 이런 여자 전류는, 얘가 여자 전류인데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가 무슨 전류가 되냐면 G, 철손을 만드는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철손 전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B,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서셉턴스에 흐르는 전류인데 얘를 자화 전류라고 불러요. 바로 이러한 여자 전류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죠. 여기 자화 전류는 여기 철손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철손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있어요. 이렇게 90도 늦은 전류가 자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철손 전류하고 자화 전류를 합한 것, 벡터적으로 합이 돼야 되겠죠. 이게 여자 전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화 전류죠. 그러면 이것들의 관계식을 보면 여자 전류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가 있다면 제곱해서 루트 씌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크기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철손이 PI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 V1이라는 1차 전압이 있다라고 하면 철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철손 PI는요, GV1의 제곱이죠. R분의 V제곱처럼 GV1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G라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모라고 하는 단위를 갖는 컨덕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V1 II가 되는 거죠. 병렬이니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거기에 흐르는 전류 II라고 한다면 그것의 곱이 철손에 대한 전류에 의해서 철손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철손 전류를 구해서 대입하면 자화 전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본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회로, 여자 전류, 그리고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관계, 이 식을 기억해야겠죠. 자,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얘가 여자 전류가 되고요. 여기에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에 대한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 요 이야기는 뭐예요? 철손 PI는 VI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II를 구해서 대입한 거죠. 또는 얘는 뭐가 돼요? GV1의 제곱이 철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철손에서 요거 요렇게 이항하면 II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손 전류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요 개념이 그런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 I0의 제곱은 II의 제곱 더하기 I 파이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I 파이를 구하면 II를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문제를 가지고 풀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철손 전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보면 철손 PI는 얘가 GV1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가 돼요? V1 II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V 하나 없어지면 GV1이 철손 전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 돼서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한 식이 요 식입니다.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변압기가 주파수가 바뀌면 어떤 것들이 바뀌느냐라고 물어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변압기의 변화들. 자, 히스테리시스손의 변화, 와류손의 변화. 이런 주파수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손을 나타내는 식은 스타인메츠 실험식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히스테리시스손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와류손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철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더해준 것을 우리는 철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타인메츠 실험식에 의해서 보면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와류손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파수를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BM이 있잖아요. BM과 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최대 자속 밀도분의 전압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개념이 잡히나요?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E라고 표시해도 좋으니까요.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BM에다 대입하는 거죠. BM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BM에다 대입하면 요거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BM의 1.6승이니까 요걸 그냥 2승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2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BM은 F분의 2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F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BM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 F 하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F 하나만 남죠. 그러니까 F에다가 BM만 하나 남죠. 근데 이게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2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남는 겁니다. 여기 2가. BM의 제곱처럼 보이는데 요게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요. 여기는요. 요거 BM을 대입하면 F의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제곱이 되고 제곱이 되거든요. 이건 두 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2제곱만 남아요. 그러니까 와류소는 P2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고요. pH는 얘는 어떻게 되죠?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와류소는 주파수와 무관하고요. 히스테리시스소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비교했을 때 와류손이 작아요. 히스테리시스손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얘를 무시할 정도로 작게 볼 수도 있다. 철소는 거의 대부분이 히스테리시스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소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주파수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면 철소는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하고 철선의 관계를 보면
이러한 관계가 있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자 전류도 당연히 주파수하고 관계가 되겠죠. 여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자 전류는 대부분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러면 여자 전류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 2파이 FL, 그렇죠? 여기 전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전류는 주파수하고 반비례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여자 전류는 감소하게 되죠. 이런 주파수의 변화의 관계,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잘 정리하고요. 예제 봅니다. 예제 보면 철손 전류를 물어보는 거죠. 50kVA고요. 권수비 1차 전압, 2차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1차 전류가 0.5고요. 그때 입력이 600W입니다. 철손 전류를 물어봐요. 철손 전류, I죠. 문제는 여자 전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전류가 얼마입니까? 얘가 I0가 0.5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브와일 때 입력이라는 이 600W가 뭘 말하냐면 철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손 전류는 철손이 이만큼이에요. PI가 600이에요. 1차 전압이 3300이죠. 1차 전압이 3300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300에 II가 될 겁니다. 자, 요게 3300에 V, II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서 철손 전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자 전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1차 입력이 600W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자, 여기서 철손 전류를 구하면 철손 전류는 간단하죠. II는 얼마입니까? 600을 33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II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계산하면 0.18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0.18. 정리가 되겠죠? 0.18. 자, 그리고 여기서 자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철손 전류 말고요. 자화 전류를 구하라. 자화 전류 구하라 그러면 여자 전류에서 철손 전류를 빼주면 되겠죠. 여자 전류가 얼마죠? 0.5잖아요. 여기서 제곱을 하고 0.18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준다 라고 하면 이 전류가 무슨 전류가 돼요? 자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전류도 알고 철손 전류도 알고 자화 전류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더 봐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뭐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왜 똑같은 문제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철손 전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화 전류. 글자 2개만 틀린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자화 전류 구한 거,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철손 전류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거 가지고 철손 전류 I를 구해보나요? 얘는 600에다가 33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바로 앞에 예제입니다. 얘가 얼마 나왔어요? 0.18A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자화 전류 구하는 거예요. 여자 전류가 0.5이기 때문에 0.5의 제곱에 마이너스 0.18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죠. 요거 계산기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요거 눌러보면 0.466 나오네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물어보는 게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자화 전류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때요? 문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봅니다. 자, 얘는 주파수가 변하면 철손이 어떻게 변하는가 물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기억하던 거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돼요. 주파수가
상승하면 철소는 떨어진다. 철소는 감소한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되죠. 한번 보세요. 와류손이 주어졌네요. 여기 3,300인데 2,750으로 바뀌었네요. 주파수도 60에서 50으로 바뀌었네요. 이때 와류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얘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의 관계죠. 히스테리시스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얘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와류손은 크기가 작은데 얘는 주파수의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철손 PI는 이렇게 된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와류손이기 때문에 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철손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히스테리시스손으로 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와류손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압도 줄어들었고 주파수도 줄어들었어요. 와류손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와류손은 주파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압에만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걸 풀어보니까요. 보세요. P2-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얼마가? 722. 그럼 전압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얘가 3,300에서 2,750으로 바뀌었어요. 요걸 구하면 돼요. 요걸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500W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책의 풀이를 보니까 이걸 약분해 놔가지고요. 약분한 겁니다. 이 전압을 약분해 가지고 60분의 50으로 이렇게 표시된 책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마치 얘가 뭐처럼 보여요? 주파수하고 관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주파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약분해 놓은 겁니다. 약분. 이걸 약분해 놓으면 안 되고요. 전압의 변화 얼마죠? 3,300에서 2,750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